올바르게 서술된 것은 표본의 분산이 0이다.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은 0이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 0이면 표본 집단의 이거 외워야 되는데, 요게 답을 한번 보니까 3번이네, 3번. 예. 3번. 예.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아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있다고 했죠. 모집단과 표본 집단. 예. 참, 통계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 표본 집단. 이렇게 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집단은 샘플 집단이고,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A 대학에 10,00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000명. 이 10,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면 그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10,000명에 대해서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00명으로 추리는 거죠. 샘플링 추리는 거죠. 100명 정도만 추려서 평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본 집단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은 이게 같다고 그래요. 같다. 통계적으로 같다라고 합니다. 같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나 모집단은 평균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평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 0이면 표본 집단의 분산도 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이 0이면 항상 표본의 평균값은 중앙값이다. 이거 이제 성질이니까 그렇게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자, 표본의 분산이 0이면 모집단의 분산은 0이, 요건 잘못됐다고 나요. 이 답은 요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성질을 할 때, 자, 잘 해야 돼요.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 0이면 항상 표본 집단의 분산도 0이다. 요건 되는데, 반대로 표본 집단의 분산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모집단의 분산이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모집단의 분산이 0이면 그렇죠. 모집단은 전체가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신할 수는 없죠. 즉 아까 여론조사를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가 투표의 결과를 대신할 수 없죠. 투표가 모집단에 대한 거라면 표본 집단은 여론조사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투표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표본의 값이 모집단의 값으로 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모집단의 결과, 투표의 결과는 여론조사의 결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투표의 결과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집단은 전체의 값이니까 항상 그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면 표본 집단도 0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0이라고. 그리고 표본의 분산이 0이다. 표본 집단의 분산이 0이다. 라고 하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0이다. 표본 집단의 분산이 0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이 있을 때 보통
평균에 대해서 분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분산이 0이라는 것은 그냥 다 평균값이라는 거죠. 이 뜻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이런 거예요. 5명에 대한 기초통계학 점수가 어떤 학생은 7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이 있고요. 평균이 있죠. 평균이 있고 그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학생은 70에 대해서 플러스로 10점 더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똑같이 70, 70, 70, 70, 7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다 70에 대해서 그냥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모든 값이 다 똑같을 때만 분산이 0인 거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각각의 값이나 개개의 값이나 개개의 값이나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56번의 답은 3번인데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쉬운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이 문제를 또 보면 그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간격으로, 이거 뭐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문제니까 계속 눈으로 보면서 그 답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구간 추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모집단을 그런 거죠. 이게 어미모, 부모할 때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모집단이 대한민국 전체라고 하면 표본 집단은 경기도 지역, 충청도 지역, 제주도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의견 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샘플링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의견을 추정하는 또는 예측하는 그런 관계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예를 들어서 2학년 A반이다 라고 하면, 2학년 A반이다 라고 하면 모집단이 될까요? 표본 집단이 될까요? 모집단도 될 수 있고 표본 집단도 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 2학년 A반 그 자체가 모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A반이니까. 근데 2학년 A반에 실습조가 8개 조인데 1조부터 8조까지 있다. 그러면 2학년 A반의 1조, 그거는 표본 집단이 되는 거죠. 2학년 A반은 그럴 경우에 모집단이 되는 거죠. 또는 2학년 A반이 표본 집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은 지적과 1, 2학년 이렇게 하면은 2학년 A반이 표본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 집단 좀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 모집단은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숫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모수, 유권자 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그 총선
4월 15일 날 했었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투표 유권자 수가 4,400만 명. 이 4,400만 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모수가 되는 거죠. 모수. 모집단의 수. 4,400만 명. 4,40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4,400만 명. 예. 우리 오디션 이렇게 예전에 뭐 가요 뭐 이렇게 할 때 뭐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할 때 저기 100만 명이 투표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4,4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그 총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총선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표본 집단은 그럼 뭐냐?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게 이 표본 집단이에요. 4,400만 명 이 전체한테 전화로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그거는 모집단이죠. 가장 정확한 조사가 되겠죠.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또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나머지는 그 중에서 뭐 1,000명을 대상으로 또는 뭐 2,000명을 대상으로 또는 뭐 경기도 지역 몇 명을 청년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어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4,400만 명 전체 집단에 대한 어떤 의사를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볼까요? 모집단,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이 평균은, 그냥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표본 집단,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표본 집단은 이런 거라고 했죠. 여러 지역들. 네. 그 지역에서의 평균은 역시 맞죠. 그 지역에 다 더한 다음에 그 지역 숫자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구한 요 평균과 요 표본 집단을 가지고 구한 요 평균은 대략적으로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 이 통계학에서 모집단 4,400만 명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나 요거에 대해서 잘라서 샘플링을 한 요 일부에 대한 평균값이나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 분산. 이 분산값은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산값을 이렇게 했죠. xi 이건 이제 개개값이죠. 개개값. 개개의 관측값. 그리고 평균의 n. 쉽게 예를 들어서 1, 3, 5 하면 이거에 대한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3이 되죠. 3. 그러면 x 마이너스 평균은 뭐예요? 1 마이너스 3. 그렇죠?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근데 그걸 제곱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거를 제곱. 3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5 마이너스 3은 2가 되고, 제곱. 네, 이 시그마라는 것은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로 나눠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개수로 나눈 거. 요게 바로 분산인데, 여기에서의 분산은 똑같은데 n이 3일 때, 즉 3에서 하나를 뺀 요게 2로 바뀐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즉 전체 집단의 평균값이나 그 전체 집단에서 일부를 샘플링한, 즉
표본으로 추출한 표본 집단의 평균값이나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분산값을 해보니까 모 집단에 대한 전체 집단에 대한 이렇게 분산값을 한 그 값과 그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값을 해보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 어떻게 해야 같으냐? 하나를 분모해서 하나를 빼줘야 통계적으로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거죠. 모집단의 분산값과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뭐가? 표본 집단의 분산값은. 예. 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분산과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집단의 분산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2학년 A반. 자, 이거에 대한 분산값을 구해라. 2학년 A반의 지적 실무 과목에 대한 성적 분산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예, 만약에 2학년 A반 요게 모집단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2학년 A반의 그 전체 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자, 2학년 A반의 1학기 성적에 대한 분산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모집단이 지적과 전체, 이렇게 되면, 지적과 전체로 되면, 즉, 지적과 전체에 대한 분산값을 2학년 A반의 이 분산값을 구해서 2학년 A반의 분산값을 가지고 지적과 전체에 대한 분산값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2학년 A반의 분산값을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2학년 A반의 그 인원수 빼기 1 요렇게 해줘야 2학년 A반의 이 분산값을 가지고 지적과 전체에 대한 성적의 분산값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두 집단 간의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표본 집단의 경우에 n-1로 한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n-1을 하고 어떤 때는 n을 하냐. 그 집단에 대한 분산만 알고 싶을 때 그러면 n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집단의 분산값을 가지고 더 큰 집단, 즉 모집단의 분산값을 추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분산값을 구할 때는 n-1로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이게 왜 n-1로 하냐?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표본 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이꼴이라고 했어요. 즉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미 통계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집단의 평균이나 평균은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분산은 같지 않다. 아까 설명했죠.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집단의 분산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분산값이죠. 근데 표본 집단의 분산은 그 표본 집단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걸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요 값이 서로 이꼴이 된다. 통계적으로 이꼴이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모집단은 전체이므로 분모는 당연히 n이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나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일부이므로 분산 계산에서 분모를
n으로 하게 되면, 여기를 n으로 하게 되면 모집단의 분산과 차이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n으로 하면, 얘를 n으로 하면 차이가 발생된다. 왜? 모집단의 개수를 상당히 크게 하면, 이거를 크게 하면, 이 개수를 크게 하면, 이게 4천만인데 1000명이 아니라 뭐 2천만, 3천만 이걸 크게 하면 분산 계산에서 크게 하면 모집단의 개수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크게 하면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값에 척분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통계 의미가 없어진다. 즉 여론조사에서 아까 4,400만이 유권자라겠죠. 막 2천만 조사, 여론조사하면 상당히 근접하죠. 근접한데 그렇게 하려면 선거 뭐로 해요? 그냥 그걸로 하지.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집단의 분산은 n 대신에 n-1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실제 분산값이 모집단의 분산값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 분산값은 요거였는데, 이 n-1 대신에 n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요 값은 이 값에 대해서 상당히 작아지죠. 이 값은, 이건 4천만이고 이거는 1000명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작아지는데 이 n에 대해서 얘는 요거는 이 분자가 작아지는 거에 비해서 분모가 작아지는 것은 그 비율이 이 분자가 작아지는 값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크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은 n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n으로 나누면.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설명하고도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n으로 하면 이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n으로 하면 수치가 같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얘도 이거에 비례해서 좀 하나 적은 값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어려운 내용인데, 요 수치로만 생각하면 이 값은 엄청 큰 값이고 이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인데, 그거를 똑같은 n으로 나누면 이 수치가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적으로 같게 하려면 n-1로 해주면 그래도 비슷한 값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 n-1을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자유도는 그런 거예요. 자, 테이블에 짜장면, 우동, 라면, 떡볶이, 순대 이렇게 5개 음식이 있어요. 근데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1등부터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1등이 짜장면, 2등이 라면, 3등이 떡볶이, 4등이 순대 했어요. 그러면 5등은 뭐예요? 마지막 5번째 5등은 그냥 무조건 우동 먹어야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즉 1등부터 4등 5명인데 1등부터 4등 4명까지만 선택권이 있고 나머지 5번째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도. 그래서 다시 이걸로 들어가면 표본 집단의 분산은 n-1로 나눠주고 모집단은 n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자, 분모의 값 개수가 많던 적던 간에 항상 모집단과 표본 집단은 n과 n-1의 관계다. 그래서 모집단은 n으로 나눠주고 표본 집단은 n-1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근데 분자의 값은 개수가 많아지면 분자의 값은 커진다. 그래서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할 때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면 이 값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눈 것이나 이걸로 나눈 것이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개수가 적어지면 이 값이 적어지면 n으로 똑같이 이게 적어지는데 이거를 똑같이 n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 값이 수치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게 만들려면 n-1로 나누어야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하려고 하느냐. 예, 이 통계잖아요, 통계. 전체 값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비용으로 아주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결정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라고 할 때, 예, 그게 통계가 이용이 되는 거죠, 통계학이. 그래서 표본 집단의 분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걸로 전체의 어떤 값을, 예,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